안녕하세요, 강태입니다. 오늘은 연애할 때 계속 제가 집착을 하게 되네요 라는 질문을 주셔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원래 집착이 심한 사람들이 세상에 꽤 많아요. 그리고 연애라는 게 서로를 어느 정도 간섭하게 되는 건 꼭 포함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집착이나 질투 같은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타고난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고치기 힘든 성향. 이 원래 성향이 집착이 되게 심한 경우면 일단 표준 성격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타입의 인간인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검증이 잘 되어 있는 검사 프로그램이 정말 많거든요. 그걸 딱 해보시면 거의 집착이 심한 쪽으로, 애정결핍 증세가 있는 쪽으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쪽으로, 또 내 시간이 많이 남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수치가 기울어져서 나올 거예요. 여튼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뭐냐면 잘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타고난 성향을 이렇게 뒤집기가 어려워요. 애기들도 한번 봐봐요. 태어나자마자 엄청 악쓰면서 막 울면서 고집 굉장히 센 애들도 있고 되게 온순하고 잘 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천장 위에 장난감, 그걸 모빌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막 달아주면은 맨날 빵긋빵긋 웃는 애기들도 있잖아요. 이게 성향 차이거든요. 이걸 뒤집는 건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살아라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내 모습대로 살면은 손해나 상처를 안 받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높은 확률로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것 때문에 나도 자각하지 못하는 막장 연애를 해서 내 연애관이 더 심각하게 파괴되거나 친구들이랑 관계도 계속 어긋나고 인생관까지 신념에까지 금이 갈 수도 있겠죠. 과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덕적 관념 같은 것들 있죠. 그게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을, 그 기준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해야 돼요. 그 기준이 그런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과하다는 것은 그 선을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성향, 성격 때문에 그렇든 환경 때문에 그렇든 실제로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주 매력적인 사람인데 뭔가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이 많으면은 신경이 쓰이잖아. 안 쓰일 수가 없잖아. 이런 경우는 집착을 별로 안 하는 성격인데도 환경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튼 저는 과해지는 것들은 분명히 내 스스로가 잡아주고 고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저 상태로 나대로 살면 막 좋아 보이죠. 왜냐면 개시양 마이웨이식 사고가 갖는 이득들이 있거든요. 내 감정은 철저하게 별로 손상을 안 입고 상대한테 상처 입히는 경우가 절대 다수니까요. 상대한테 상처를 안 주고 혼자 개시양 마이웨이식 사고를 하는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개시양 마이웨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중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막말도 더 쉽게 내뱉고 그 내뱉는 횟수도 더 많아요. 절대 좋은 건 아니죠. 이게 지속이 되면은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돼서는 진짜 더더 고치기가 어려워.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신념이 잘못된 방향으로 망가진 거죠. 여튼 어려워. 고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빅5 표준 성격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마 좀 윤곽을 좀 아실 수 있을 테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민성이 높은 사람, 예민성을 낮추는 거 절대 쉽지 않죠. 성실성이 낮은 사람, 그 성실성을 높이는 거,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아니죠. 어마무시하게 어렵죠. 집착도 똑같아요. 집착을 내려놓는 거, 성향이랑 성격이랑 환경 때문에 집착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인지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일단 자기 검열이 되어야겠죠. 이것마저도 검열이 쉽게 되진 않아요. 이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여하튼 이게 된다고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진 않은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지.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을 해요. 여기다 하나 더 구체적으로 덧붙이자면 미래의 나에게 현재의 내가 해를 끼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집착이 심하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 내가 미래에 집착을 안 하게 될까? 아니죠.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안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합리적으로. 왜냐면 내가 이 문제를 먼 미래까지 안고 갔을 때 손해가 생기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 너무 많아질 테니까 적어도 과하지 않는 것보다는 손해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적으로 아주 상위에 있는 근본적인 뿌리를 건드려야, 그리고 그게 내 마음속으로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야 이런 성향적 문제도 변할 수 있다 생각해요.
나답게 사는 것도 물론 나쁘잖아요. 과하지 않다면요. 근데 질문자님은 자기 자신이 집착한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여튼 과하면 해가 될 확률이 진짜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보려다 계속해서 실패해서 실패한 이후에 내가 나답게 살자고 이렇게 수긍하고 합리화시킨 경우라면은 이건 이미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알고 정하느냐? 뭔가 애매하면 과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 내가 집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질투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싶으면은 그냥 그건 별로 과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애정결핍 있어. 나 집착하는 거 있어. 이런 얘기를 막 입으로 내뱉거나 달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좀 심한 것 같은데 인지하는 사람, 바꿀 생각이 없더라도 인지라도 하는 사람, 이 두 경우는 집착이 심한 거죠. 남과 연애를 할 때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미래에도 나 자신은 저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직면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내 문제를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나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을 어렵지만 기꺼이 실천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웬만한 문제는 무조건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저게 깊이 이해를 하고 내가 납득이 되면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웬만하면 회피하지 않게 돼요. 직면한다는 게 그런 말이잖아. 회피를 안 하는 거잖아. 만약 그걸 몇 년 동안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잘 직면했다고 쳐봐요.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이 과정을 많이 반복했다고 쳐. 그럼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저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 오히려 그냥 내 팔자대로 나 생긴 대로 살아야지. 좀 과한 건 알지만 고치긴 싫어. 한두 번 깔짝깔짝 시도해보니까 되지도 않던데? 이러는 거는 제가 방금 말한 전자의 선택에 비해서 너무도 쉬운 선택이에요. 그냥 자기 합리화만 잘 시키면 되잖아. 잠시 마음만 따뜻해지는 효과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보통 그렇게 쉬운 접근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어려운 선택을 할 용기가 일단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행하는 거다. 올바른 방향을 알고 행하는 게 최고겠죠. 그치만 굳이 따지자면 그냥 머리로 많이 아는 것보단 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떠드는 게 쉬워요? 아니면 진짜 실제로 수능 준비를 빡세게 해가지고 1년간 재수를 직접 하는 게 어려워요? 재수하는 게 훨씬 어렵죠. 정리하는 건 빠르면 하루 내지 며칠만 고생해도 다 정리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차이예요. 행동하는 게 보통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결과를 내기 전까지. 그래서 대부분 못 참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죠. 연애로 예를 들면 무슨 그냥 연애 횟수만 많고 내 문제는 절대 고칠 생각이 없고 고칠 생각이 있어도 뿌리는 절대 안 건드리는 거죠. 이런 건 별로 나한테 득되는 경험이라 생각되진 않아요. 이건 공부로 치면 조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미래 성적이 안 나올 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이쪽을 선택하는 것은 훨씬 더 쉽다니까. 왜냐면 회피성이 섞여 있으니까요. 재수한다면서 놀 거 다 놀러 다니고 공부는 쬐끔하고 또 쉰다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힐링하고 연애하고 이러는 삶이 쉬워요. 빡세게 맘 잡고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삶, 그걸 유지해보는 게 쉬워요. 답이 나오잖아. 이런 게 경험이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많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연륜이라면 나는 저런 분들은 나이가 어리지만 경험치, 즉 사람의 경륜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래에 비해서 경륜이 훨씬 많죠. 그건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좀 더 어려운 난이도겠지만 고치려고 노력을 제대로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걸 인지했다면 더더욱이요. 그게 미래의 나에게 현재 내가 해를 끼치고 있진 않는가에 대한 답이라 생각해요. 저는 극복을 하시는 선택이 더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선택이 미래에 훨씬 좋은 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해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요. 집착을 안 하려고 작은 것부터 전화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는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